지난 시간까지 슈드를 중심으로 나스닥 조합과 스파이를 비교해봤고, 이어서 전 세계 버전인 샤이와 채권, 리츠와의 조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커버드콜입니다. 앞서 다룬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먼저 커버드콜 상품부터 간단히 살펴볼까요? S&P 500을 추종하는 XYLD가 있고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YLD, 그리고 S&P 500을 기초로 펀드 매니저가 직접 액티브하게 굴리는 제피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별 주식을 추종하는 여러 상품도 많이 나왔죠. 이 외에도 국내에 출시된 타이거 프리미엄 상품이나 기타 여러 지수를 여러 방법으로 운용하는 많은 커버드콜들이 있습니다. 각 상품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별도 영상으로 알아볼게요.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오늘 영상 기초 공부는 하고 오셔야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바로 패스할게요. 상품 특성상 기초 지수가 오르는 경우에도 커버드콜의 상승은 막혀 있다. 옵션 매도 수익이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기초 지수가 횡보할 때도 일정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옵션 수익이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하락 시에도 그만큼은 방어가 될 수도 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 옵션의 가격은 변동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변동성이 클수록 옵션 프리미엄도 높아집니다. 변동성이 20%쯤 될 때 한 달짜리 옵션 수익이 2% 정도 되는 걸 볼 수 있죠. 같은 내용의 그래프입니다. 실제 빅스 지수와 XYLD의 옵션 프리미엄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한 달에 1에서 2% 이상 옵션 수익을 벌기 때문에 1년에 10% 넘게 배당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옵션 수익을 모두 다 주는 건 아닙니다. XYLD, QYLD의 경우 검정색 선, 프리미엄의 가격이 3%, 4%를 초과하더라도 배당률은 월 1%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운용사 자료를 통해서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죠. 옵션 수익이 크게 발생해도 1% 넘게 주지는 않습니다. 아마 상품 운용에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럼 지금부터 데이터를 통해 앞서 살펴봤던 내용들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재투자 수익률이고요. 스파이 잘 올랐습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커버드콜 XYLD는 훨씬 낮습니다. 이걸 월별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딱 보기에도 파란색 스파이가 더 높은 경우가 많죠.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스파이가 오를 때 XD는 그만큼 오르지 못하고요. 스파이가 하락할 때 XD는 더 좋은 방어력을 보여줍니다.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죠. 조금 더 보기 편하게 XD의 추가 수익률을 함께 보겠습니다. 검정색 0점 위로 더 좋은 경우를 살펴보면 스파이가 하락했고요. 더 안 좋은 경우를 보면 반대입니다. 스파이가 잘 올랐을 때죠. 이 개념 잘 기억하시고요. 이제 다시 10년치 데이터로 돌아와서 여기에도 앞서 봤던 추가 수익률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보기 쉽게 바꿔보겠습니다. 앞서 봤던 그래프를 스파이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정렬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노란색이 더 높은 지점, 이게 XD가 더 좋았던 구간이죠. 그런데 그때 스파이의 수익률을 보면 어떨까요? 약한 상승, 횡보, 하락할 때입니다. 정확히 보자면 스파이가 약 1.8% 정도 수익을 보일 때까지 XD가 더 좋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보면 그 이상 상승하는 경우엔 대부분 거의 무조건 스파이가 더 좋습니다. 이때부턴 추가 수익률이 검정선 아래 마이너스죠. 위쪽에서도 파란색 스파이가 더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처음에 살펴봤던 이론과 같이 기초 지수가 횡보 혹은 하락할 때 커버드콜이 더 좋은 추가 수익을 보여준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다시 처음 데이터로 돌아와서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꼬아볼게요. 노란색 커버드콜의 추가 수익률을 기준으로 정렬해 봤습니다. 커버드콜의 추가 수익이 검정색 0점을 넘어서는 구간,
추가 수익이 발생했던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딱 보기에도 길지 않죠. 10년 중 대부분은 기초 지수가 커버드 콜의 옵션 프리미엄을 이길 만큼 대부분 상승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상승은 대부분 아주 길고 강했고요. 하락이나 횡보 기간은 짧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슷하게 하락하고 횡보해도 상방이 막혀 있어서 스파이가 날아갈 때 커버드 콜은 복구가 안 되죠. 10년은 너무 짧죠. 30년으로 보겠습니다. 스파이의 월별 종가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MOM, 월별 수익률입니다. 가운데 주황색 선이 0점이고요. 이제 주가 그래프는 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기 쉽게 정렬해 볼게요. 딱 보기에도 상승한 기간이 훨씬 더 길죠. 지난 10년보단 못하지만 30년 중 60% 이상의 기간이 상승이었습니다. 하락은 그 기간이 길지 않았죠. 압도적이지는 않지만 반반에서 10% 더 높은 이 비율이 결국 이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실제 기간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금융위기 전까지 쭉 올랐죠? 여기 보이는 만큼 XD가 손해였습니다. 시장이 옵션 프리미엄을 이길 만큼 충분히 길고 강하게 상승해서 결국 아주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 후의 하락과 횡보는 어땠을까요? 이럴 땐 비슷합니다. 큰 하락과 횡보가 반복될 때 커버드 콜이 잘 버팁니다. 그럼 코로나 때는 어땠을까요? 폭락 후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역시나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횡보할 때 잘 버티는 건 좋은데 다시 복구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최근 하락과 횡보 때도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부분적으로 커버드 콜이 이길 수는 있지만 대부분 상승은 강하고 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에는 상승도, 횡보도, 하락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시장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상승하기 때문에 상방이 막힌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그 기회비용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장기 투자용으로 나온 상품이 아니죠.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커버드 콜, 장기 투자해도 될까요? 10%가 넘는 배당률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말도 안 되게 높죠. 분명 하락이나 횡보 장에서도 좋았던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은 아주 짧죠. 커버드 콜에 장기 투자한다는 건 결국 확률적으로 작은 이 타이밍에 베팅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 기초 지수와의 차이가 아주 커지죠. 커버드 콜에게 가장 무서운 시간은 이렇게 바로 시장이 상승할 때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기초 지수의 우상향을 전제로 한다면 오히려 반대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거죠. 오늘 영상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품들 사기일까요? 머리 좋은 증권가에서 우리를 속이려고 만든 상품일까요? 아니죠. 누군가에겐 필요하고 좋은 상품이라서 존재하는 겁니다. 진짜 잘못된 게 있다면 커버드 콜은 잘못이 없죠. 제대로 이해조차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투자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 커버드 콜이 어떤 경우에 더 좋을지, 누가 왜 커버드 콜에 투자해야 하는지, 그래서 어떤 상품이 가장 좋을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잼투리였습니다.